에 따라가는 정책 자금 BJ 고추장입니다. 아, 벌써 10월 8일입니다. 내일이 한글날이죠? 아유, 한글날인 거를 이제 점점 까먹게 되네요. 참, 어, 저는 한글 말고는 다른 언어에게 막 소질이 있는 게,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뭐 영어도 잘 모르고 하는데요. 한국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일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죠, 내일은. 아, 제가 워낙에 그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빨간 날과 까만 날, 뭐 이렇게 파란 날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한글날이 쉬는 날이었는지 안 쉬는 날이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아, 어쨌든 오늘도 어, 그렇죠. 언제나 다 국경일입니다. 그렇죠. 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 근데 오늘따라 그 위층에서 뭐 이사를 하는지 뭐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쿵쿵 두글두글두글 소리가 나네요. 혹시 마이크에 뭐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좀 양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올라갔다 와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언제나 해왔던 순서들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 앤 트렌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간만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더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자꾸 똑같은 것만 하려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하고 텀이 생기기 전까지보다 방송을 하는 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더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떠들고 해. 그렇지가 않네요. 희한하네요. 어쨌든 첫 번째 소식은요. 예, 에이펙 베스트 어워드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지난 2일에 그 2019 에이펙 베스트 어워드에서 한국 소셜 벤처 투아트 조수원 대표가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상을 수상했고요. 지드론의 박민경 대표가 베스트 탑 매니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 이제 기업이 외국의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해서 들고 왔는데요. 그 제가 그 의사요원 했을 때 의사요원의 메인 감독을 하셨던 분 성함이 조수원 감독님이었는데요. 이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투아트가 LG U 플러스와 이제 사업 제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시각 장애 보조 앱인 설리번 플러스를 개발한 후에 이제 운영 중인데 이제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뭐 조금 거창하게 뭐 인간 삶의 질을 이제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플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 조수원도 있네요. 뭐 옹알이 조수원이면은 그 옛날 제키 때 조수원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 맞네요. 그분도 조수원이네요. 저는 그냥 그 감독님 성함만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반갑기도 해요. 이름이 비슷하면. 제가 이게 뭐 그렇지 않나요? 살면서 다른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뭐 좀 관계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학연지연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대회가 대구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여성 창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 혁신연구회와 함께 본 대회에 진출하는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타깃 워크숍을 개최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발표 고도화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대회 참가자에 대한 부대 비용 지원을 통해 대회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걸 또 이렇게 더 적극 장려해주고 해서 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름만 봐서 몰랐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조수원 대표님은 여기 계신 조수원 대표님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베스트 어워드에서 수상하신 이 한국 스타트업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해서 특히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정말 일상에 지금보다 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플릭스가 PC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는 소식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 기사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그 처음에 넷플릭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B인데 이게 요렇게 나누면 네가 되잖아요. 그래서 넷플 아이고 아이고 당당히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개편됐나 이랬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디플릭스라고 여기도 이제 영화를 그 영화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제공 서비스더라고요. 저만 처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또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벌써 이 웹사이트도 3년 만에 전면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아, 예. 안일비 플릭스입니까? 안일비? 그렇죠. 넷플릭스는 아닙니다. 절대 넷플릭스는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B입니다. B. 네, 아닙니다. B플릭스입니다. 예전에 사이트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요. 굉장히 직관적인 반응형 메인 UI로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도대체 얼마나 직관적이지 않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디자인에 신경을 안 썼으면 전면 개편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얼마나 이 시장이 커질지 모르겠지만은 넷플릭스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어, 과연 넷플릭스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국내에만 국한된 컨텐츠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드네요. 그죠? 이 도시어부 말이 많았던 한때 랩을 한다고 하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힙질이라고 불리우던 어, 그 어떤 분 때문에 약간 좀 한꺼풀 좀 죽은 느낌이죠.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케이블 TV를 틀면 항상 이게 한 꼭지에는 꼭 나왔어요. 이게 어느 방송이든 재방송이든 본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꼭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무심코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엔 채널을 돌려도 이 방송이 안 나와요. 끝난 건가요? 도시어부가? 도시어부가 끝났어도 인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갈 텐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그 사건이 좀 컸던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이 개편해가지고 새롭게 뭐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그 뭐, 모바일에만 적용됐던 뭐 포스터 스타일? 뭐 그런 것도 추가됐고, 뭐 일본, 중국 뭐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것도 뭐 정렬을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자본이 문제죠. 이런 방송은 항상 보면 자본이 문제입니다. 요사 요한도 사실 거의 막바지가 돼가지고는 좀 자금난에 조금은 시달리긴 했습니다. 아, 맞다. 그거를 진즉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참 이상하게 유학 줄거리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진짜. 그냥 낚시만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참 본의 아니게 의사 요한이 금토 드라마였는데 그때 마침 TVN에서 호텔 델루나라는 이제 아이유하고 여진구가 나오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이제 주말 드라마로 했는데 그게 토요일 날 겹치다 보니까 사실 그 보는 시청자의 연령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경쟁 구도가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님을 좀 좋아해가지고 거길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놀랬던 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시청률이 뭐 1%만 나와도 거의 공중파 뭐 10% 넘는 뭐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엄청 대박이다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직접 그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는 공중파보다는 케이블이 훨씬 더 득세를 하고 케이블이 더 낫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협찬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SBS보다는 케이블 쪽이 더 낫더라라는 거를 굉장히 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 아스날 연대기 맞습니다. 폭망을 했죠. 돈은 근데 얘네들은 그 아스날 연대기는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자금적으로 아주 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의사요한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정확한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들리는 말로는 약간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또 다른 뭐 추가 컨텐츠나 이런 걸로 그걸 메꾸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이렇게 또 당당님이 또 아스달 연대기를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 유튜브였나 어디선가 봤는데 아스달 연대기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봤었는데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헐리우드의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들을 보면 특히 뭐 어벤져스 시리즈만 해도 역사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거기에 심취한 그 흔히 말하는 오타쿠들, 매니아들이 그 세계관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정말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세계관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그 세계관의 캐릭터들을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갔는데 아스달은 솔직히 내용 자체가 야, 외국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도 이제 돈 많이 들였으니까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조금은 급하게 만든 느낌?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아침 드라마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김치로 뭐 싸대기 때리고 불륜 저지르고 맨날 뭐 남매 뭐 사랑하는 연인이 남매고 이런 내용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그렇게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마 왕자의 게임이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참 우연히, 어떤 그 자동차 회사에 영상 시나리오를 했었지만, 나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정말 세계관, 정말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는 그보다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고 거기에 진짜 미쳐 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그걸 조금만 더 시간이나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비플릭스도 이걸 통해서 뭐 나올 수 있는 콘텐츠들을 조금 더 자본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콘텐츠도 사실 부족하거나 모자란 건 아니지만 너무 시류에 쫓기고 너무 비용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어,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은 조금씩 그런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면 어떨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쵸?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한국 드라마. 그 참 그것 때문에 되게 진짜 유명했죠? 그거 뭐 오렌지 주스 입으로 뱉는 거, 김치로 싸대기 때리는 거 이후에 뭐 오징어도 던지고 뭐 이것저것 다 던지고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 게 아닌가. 정말 정말 몸개그는 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은 코테라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그냥 한글날이 내일이니까 한글날 특집으로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그 런닝맨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뭐 이렇게 여러 게스트가 나와서 뭐 경쟁을 해서 우승한 사람은 그 우승한 사람이 만든 서체를 이렇게 컴퓨터 폰트로 만들어 주는 뭐 그런 걸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전소민이 우승을 해가지고 전소민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런닝맨 그러니까 이 런닝맨 사이트에서 한 3개월 동안 무료로 배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요 페이지만 이렇게 전소민체로를 좀 바꿔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글씨가 사실 이런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글씨가 작아지거나 글씨가 많아지면 되게 뭉개져가지고 보기 싫거나 잘 가독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포만 3개월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인쇄물이나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 이외에 뭐 뭐 유튜브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계속 평생 무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윤디자인 그룹이 뭐 함께해서 저작권이 이제 SBS 전소민 윤디자인 그룹이 있고 다운로드 어, 그러니까 파일이 그렇죠. 그 뭐 다양한 매체에서 어쨌든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 다른 사체랑 헷갈렸나 봐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서체들을 한번 보려고,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뭐, 별도의 승인 없이 인쇄 출판, 영상, 웹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글꼴을 변형한다거나,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뭐, 판매 또는 대여, 뭐, 아니면은, 뭐 굉장히 유해한 사이트들에 뭐 쓰는 거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뭐 전화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런닝맨 전소민체 폰트 파일은 개인, 기업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인쇄, 출판, 영상,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여기 나오죠.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그러니까 뭐 손편지 같은 느낌을 쓸 때나 뭐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글씨체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는 편인데,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글씨들이 좀 많이 안 이뻐서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폰트는 뭐 군데군데 잘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운받는 거는 이제 런닝맨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시청자 게시판 메뉴가 있어요. 거기 누르면 제일 첫 번째 공지에 런닝맨 전소민체 글꼴 다운로드라고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그냥 받아보시고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치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폰트 파일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설치라고 나옵니다. 그 설치만 누르시면, 어,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게 있었죠. 뭐, 미드를 뭐 추천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었는데, 지금도 자료는 정리 중이긴 한데, 이 미드를 제가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있는 줄거리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되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좀 정리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나중이 될지 뭐 당장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되는 대로 어쨌든 이번 연도에 뭐 화제가 됐던 미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천할 만한 미드가 있으면 그또 알려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뭐 재밌는 것들이 어딨나. 근데 가끔 그렇잖아요. 유튜브들 보면은 내가 봤던 영상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맞춤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꼭 그게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던 게 또 나와서 귀찮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뭐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유튜버 중에 누가 가장 지금 인기가 있나 뭐 이런 순위 같은 게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음,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랭킹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영문체 같은 경우에는요. 영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는 한글날이라 준비 안 했습니다. 이제 한글날이 지나면 괜찮은 영문체가 있으면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영문체 소개는 좀 그런가 말하면서도 좀 어쨌든 이제 유튜브 랭킹 사이트라고 그냥 유튜브 이거 대시 랭크닷컴 치면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이게 여기 순위가 쭉 나옵니다. 어떤 컨텐츠가 가장 뭐 인기가 있고 뭐 이렇게 순위별로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섹션별로 어 그 뭐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있는 유튜브 순위가 쭉 뜹니다. 근데 이게 개인 사이트고 뭐 개인이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아직은 서버가 최적화가 안 됐는지 가끔은 이제 이거를 뭐 순위를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다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착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상당히? 아우,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별나라급 아닙니까? 거의 우주인까지 포함해야 나오는 순인데, 이건 좀, 그렇죠. 조금 더 정책 자금을, 잘 많이 알리고, 그런 걸 알리고,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요. 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왜 요렇게 일주일마다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자료 준비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지는, 그래서 순위가 좀 더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자아성찰 분위기가 냈습니다. 어쨌든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애기들 확실히 그 유튜브 키즈를 유튜브가 이제는 조금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긴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컨텐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가요 커버곡 부른 가수 뭐 제이플라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기획사 뭐 BT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좀 윗순위에는 그런 게 많고요. 어, 이 보이시죠? 이 백종원 유튜브 만든 지 첫날부터 화제가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순위에 당당하게 첫 페이지에 보일 정도로 엄청 급부상한 유튜브죠.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분류별로 뭐 유튜버들 찾을 수 있고 뭐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윈도우 10 다들 잘 모르는 기능 사실 별로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은 알아도 별로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그 윈도우 10에서만 되는 기능인데요. 그 Alt 옆에 그 창문으로 된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윈도우 키랑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이 그 쉬프트 옆에 물음표 옆에 그 요렇게 화면으로 요렇게인가요? 요렇게 돼 있는 밑에 그 점 있잖아요. 마침표를 딱 누르면 요렇게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그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서는 이렇게 이모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 이모티콘을 받아들이는 뭐 프로그램, 뭐 사이트나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림이 뭐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일반 채팅을 하다가도 뭔가 좀 재밌는 이모티콘을 쓰고 싶을 때,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 이모티콘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요거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요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윈도우 10에 관련된 재밌는 기능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크라우드 펀딩. 야, 간만에, 이제 다시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봤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점점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점점 그 활용도가 어떤 물건에서 어떤 뭐 좀 상품 뭐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라도 파는 경우가 이제 점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여지껏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스탠드잖아요. 이게 이제 무선 충전기인데요. 무선 충전기인데 외출을 할 때 요 부분만 쏙 빼면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도 무선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만 mAh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 무선 충전기, 탁상용 거치대를 이렇게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에 약간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쫙 붙는 거. 그거를 이제 돌출형이 아닌 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반질반질하게 해서 휴대폰과 그 연계성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여기에 이제 뭐 충전 단자 이런 게 있어서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기계에도 쓸 수 있는 건데, 항상 제가 그 무선 충전기를 사실 그 일반적인 충전기를 케이블을 꽂고 다니면 케이블이 항상 망가져요. 그리고 전화기에 충전기 케이블을 계속 꽂다 뺐다 하니까 충전기 거기 그쪽도 약간 헐거워지면서, 그래서 항상 무선 충전기를 좋은 게 나왔으면 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은 잘 붙질 않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음,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꽂아서 동시에 충전하면서도 쓸 수 있다는 게 참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피,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무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차피 뭐 밖에서도 여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망가진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스탠드를 집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요게 별도의 거치대입니다. 아, 그 제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리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거대해지지 않나요? 막, 그거를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뻔했던 이렇게 휴대폰 뒤에 붙여갖고 이렇게 빼서 셀카봉으로 쓰는 그 제품도 사실 조금은,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마감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쓰면 쓸수록 마감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품값보다 비쌀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것만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유, 어유 당장님, 어유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나네요. 저는 솔직히 한 8점 정도 생각했는데 9점씩이나 주셔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품 소개하면서 왠지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뿌듯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어, 드론으로 셀카를 찍다니 하는 이제 에어픽스인데요. 요거 있죠. 요거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게 요게 카메라가 달린 드론입니다. 드론.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에서 그냥 제 주변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막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시동만 걸어 놓으면은 딱 그 자리에서 고정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드론인데요. 용도 자체는 셀카용 정도라고는 하는데요. 정말 근거리, 막 높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아니면 뭐 어느 모임 자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뭐죠 뭐 공식 회장 뭐 이런 데에서 약간의 그 어떤 좀 이렇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막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셀카봉이 아무리 길어도 약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제약이 있는데 이 제품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게 카메라로 보면서 해가지고 뭐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카메라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터치, 오션 인식에 얼굴 인식도 추적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크기 자체가 워낙 작아서 이렇게 가슴 포켓에 쏙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야 이제 이거 조금 있으면은 셀카봉도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너나 나나 이거 다 날리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참 이런 거를 이제 제품으로 나온다라는 게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구멍이 되어 있는 여기에 이 드론을 이렇게 뭐 포켓 하듯이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상당히 좀 먹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사람들 막 모여갖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좀 새로운 걸 막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쓰면 제가 볼 때는 갤럭시 폴드보다는 이게 더 먹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우연히 갤럭시 폴드를 쓰는 사람을 봐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뭐야. 이거 100점 엄청나네. 이거 저기 1000점 만점 100점 아닌가요? 아,
어쨌든 그 갤럭시 폴드가 굉장히 신기하긴 하지만 한 두 번 접었다 폈다 하니까 좀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넓은 휴대폰이네 이랬는데 이 제품은 정말 갖고 다니면 와 정말 먹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지금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아직 이 제품이 좀 이미 요거 제일 낮은 금액대의 울트라 얼리버드의 이 충전기랑 같이 주는 이 14만 9천 원짜리는 이미 동이 났어요. 이미 동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슈퍼 얼리버드나 얼리버드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은 2만 원 차이라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제품을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사겠다 마음을 먹으면 한번 여기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항상 저의 그런 어떤 욕망을 일깨워 주시는 당당님이십니다. 어쨌든 이 제품이 제가 이 제품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이제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항상 그 가격 뭐 이렇게 커가지고 막 띄우기도 어렵고 이 드론이요 가격이 싸면요 위로 날려도 고정이 안 돼요. 계속 요 키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일단 동영상을 봤을 때는 딱 한번 띄워놓으면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를 했는지 뭔 소린지 말해놓고도 뭔 소린지. 마지막은 이 셋 중에 좀 가장 베란다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제 집은 반지하라서 베란다에서 한번 꼭 써먹어보고 싶네요. 마지막 제품은요. 안 돼요. 한강다리 위에서 날리면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저 정도 사이즈면 100% 바람에 날아가서 한강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한강다리 위를 올라가는 게 낫죠. 아, 이 마지막 제품은요, 렌즈 케이스입니다. 렌즈 케이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요즘 많은 분들이, 렌즈를 많이 껴요. 그,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렌즈를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안경이 안 어울리거나, 안경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렌즈를 많이 끼시고, 저도 사실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좀 특별한 때 렌즈를 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이 렌즈가, 그 일회용 렌즈가 아닌 그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만든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된 두 개에다가 식염수를 이렇게 따라 부어서 렌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막 가방 안에 넣고 다니다 보면은 항상 보면 그 부유물들이 있는데 그 부유물을 닦아도 조금 그 부유물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름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음파 렌즈 세척기인데, 음, 그쵸. 이름은 좀 구리죠. 근데 이 제품이 사이즈는 딱 그 우리가 렌즈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니는 통만 한데, 여기에 식염수를 넣고 딱 렌즈를 넣고 하면 우리 그 안경집에서 보면은 안경집 가끔 밖에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안경을 넣고 찡 그러고 닦아서 닦으면 엄청 깨끗해지듯이 이렇게 렌즈를 초음파로 세척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굳이 뭐 손으로 비비거나 뭐 항상 막 요렇고 막 그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 깨끗한 정말 세척이 잘 된 렌즈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가끔 렌즈를 제가 사용을 해야 될 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사실 칫솔도 이렇게 보면은 이동식으로 그 파란 불빛 나가서 소독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렌즈는 가장 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이걸 이렇게 닦아주는 건 없고 항상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나왔다 반갑다 이런 생각을 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인데요. 음, 초음파 방식으로 이렇게 그 렌즈를 가지고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울리는 진동이 114kHz라고 초당 11만 4천 번이 이렇게 진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렌즈에 그 있는 불순물까지 다 제거를 해준다고 해서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렌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나요? 네, 어쨌든 이 제품 까지 해서 오늘 순서가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자료를 준비를 좀 더 막 뭔가 막 엄청난 걸 막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결국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참 자괴감 들고 괴로운 느낌도 막 나고 막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상품형 렌즈 미연이요? 좋다 근데 아 렌즈 미 좋은데요? 어쨌든 그 지금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솔직히 이렇게 방송으로 가끔은 19금 컨텐츠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방송에 나름 생방송인데 이렇게 그거를 소개하고 막 거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구글로 요즘에 뭐 어쨌든 그 사이트들 많이 막힌데 뭐 뚫는 법이라든가 뭐 국내 뭐 에러 영화 중에 뭐 추천할 만한 게 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괜찮을까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방송이 됐을 때 문제는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칫멈칫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는 해놓고 있겠습니다. 방송을 하진 못해도 준비는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분위기가 되면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미드도 사실 시리즈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보면 막 시즌 3, 막 시즌 뭐 넘어가니까 이걸 언제 다 보고 언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말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보여주는 미드 위주. 항상 그렇죠. 그 미드는 중요하죠. 미드는 중요합니다. 네. 항상 저는 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뭐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어쨌든 오늘 방송 어땠나요? 물어보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제가 요즘에 그 한 주를 어떻게 하냐면 방송할 때가 됐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남은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한글날 쉬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정말 별탈 없이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